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난히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을 자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앞바다에는 컨테이너선 100여 척이 항만에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도착한 화물선들이 하역을 기다리고 있지만 항만에 배를 대고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해 진을 치는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항모 전단을 연상케 하는 컨테이너 전단을 보면서 언론들은 이것을 컨테이너 갯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컨테이너와 최후의 혼돈을 뜻하는 아마겟돈을 합해 컨테이너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지금은 아시아 공장에서 북미로 엄청난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 안 그래도 기존보다 2배나 걸려 LA에 도착했는데 물건을 내리지 못해서 떠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은 물류, 유통 기업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초대했습니다. 미국의 물류, 유통기업 긴급 대책회의에 물류기업도 아닌 제조기업인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특별히 삼성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72%는 가전부터 전자기기까지 삼성 제품을 최소한 한 개는 갖고 있다며 삼성을 긴급히 초대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물류난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해진 미국이 삼성전자를 회의에 초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마트, 페덱스, UPS 타깃, 홈디포 등과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을 초대해 화상회의를 열었고 회의 직후 백악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90일 동안 주 7일 24시간 작업을 해 항군의 컨테이너의 60% 이상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에서 한국과 삼성을 따라올 곳이 있을까요? 아마 미국의 물류, 유통 대란도 삼성이 투입됐으니 곧 해소될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요즘 유난히 삼성을 챙기고 있고 삼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실리 중심인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지금 일본보다 한국과 삼성을 절실히 필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삼성을 자주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삼성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반도체 역량 때문입니다. 반도체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최근 삼성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와 애리조나주, 구디어 등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구애 작전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 테일러시 의회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 담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2공장 지원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공장을 지을 경우 제공될 인센티브를 담고 있는데 삼성에게 10년간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반도체 공장 용수 및 폐수 관련 공급과 지원 규모 등이 담겨 있습니다. 테일러 시의회가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다른 경쟁 도시보다 한 발 앞서 삼성전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는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 애리조나주 굿이어 등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원하면서도 행정 절차에 대해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사이 테일러시 의회가 재빨리 삼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하고 의결까지 마치면서 적극적으로 삼성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매체들은 삼성이 결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선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테일러시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5일 뉴욕타임즈에는 텍사스가 미국의 미래다 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에 세계 각국의 이민자와 미국 전역의 고급 인력이 모여들면서 미국 최대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텍사스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가졌던 혁신의 주도권이 텍사스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 텍사스의 경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텍사스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420만 명이나 늘어 총 2,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텍사스주의 최근 10년간 유입 인구의 95%가 아시아계, 흑인 등 유색인종으로 텍사스 주민 중 순수 백인의 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텍사스는 인구 급증으로 올해 연방 하원의석 2석이 추가된 반면 캘리포니아는 하원의석 1석이 줄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와 미국 보수 진영의 상징과 같은 텍사스의 변화가 일면서 미국 정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계획대로 텍사스 테일러시에 한화 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된다면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사 근로자, 주변 상인, 그들의 가족까지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각종 선거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정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치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미국 정부에 대놓고 보조금을 달라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다큐멘터리 뉴스에 출연해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에 반도체 생산을 의존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생산되도록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주로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현재 12%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텔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에 막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애플이 인텔에 다시 반도체 생산을 맡기길 원한다.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나 TSMC가 아닌 인텔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 역시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최근 미국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4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와도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 얼티엠 셀즈를 세웠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배터리 공장을 설립 중입니다. 블루오벌 SK를 통해 연산 43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2차 전지 기업들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협력, 동맹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뜬금없이 나홀로 직접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도요타 자동차가 약 4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 직접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도요타의 공장 건설 소식에 변화에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일본 완성차 업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요타의 투자는 다른 전기차 배터리 업체와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도요타는 독자 노선을 표방한 것인데요. 말이 독자 노선이지 결국 아무도 협력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도요타의 독자 노선을 미국이 가만둘 리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자동차 기업을 밀어줄지는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